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 레벨을 대폭 올려줄 남자 이태양입니다. 일단 지난 영상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오늘은 지난 영상의 후속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랑을 키우고 가꾸며 지켜나감에 있어서 어쩌면 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입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젖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잠깐 고민해 보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 기어 1단을 넣고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많은 별들 중에 여러분의 눈을 가장 오래 끄는 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별이 여러분께 무언가를 주거나 표현한 건 없지만 그 별의 색깔이나 크기나 밝기나 위치나 모양 같은 것이 여러분의 취향에 가장 잘 맞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상대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시야말로 사랑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지난 영상의 요지였고, 수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사랑기어 2단을 넣고 추운 겨울이니까 난로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난로 참 좋죠. 처음에는 그저 고맙고 기쁩니다. 그런데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화상을 입을 만큼 너무 뜨겁거나 머리가 아플 만큼 냄새가 나서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난로조차 가장 기분 좋은 거리라는 게 있거늘 사랑하는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해야만 기쁨과 감사는 늘리고 부담과 실망은 줄일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사랑기어 3단으로 올리고 아까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었던 그 별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난로와 마찬가지로 아주 가까이서 별을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보다는 예쁘지 않고 여기저기 울퉁불퉁한 것도 보여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별은 눈치도 없이 한때 내가 보여준 눈빛만 기억하면서 자꾸만 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면 너무 밝거나 뜨겁거나 무서워서 피하고만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별조차 편안한 거리에 있지 않고 계속 다가온다면 부담스럽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실망과 미움만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도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사랑에서 매력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거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기어 4단으로 올리고 아까 그 난로를 적당한 거리에 설치해 두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기분 좋게 난로를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듯이 계절도 점차 봄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난로와 떨어져 앉거나 난로를 찾는 일은 줄어들고 난로의 존재는 점점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냐고 상대를 탓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사랑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상대의 반응이나 마음에 대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구속을 하거나 한숨과 눈물로서 아무리 애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히려 더 정떨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마음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오직 내가 더 매력적인 존재로 변하는 것과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일뿐이라는 것을. 그러면 사랑기어 5단을 넣고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하고 사랑의 온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지혜는 사람은 결핍 상태가 되면 가까워지려고 하고
포만 상태가 되면 자꾸만 멀어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최고의 요리사는 공복이다 라는 말로 우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일 상대가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 굳이 자세히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가슴이 몹시 아프고 인정하기도 힘들겠지만 그것은 현재 사랑에 있어서든 욕구에 있어서든 상대가 포만 상태라서 다 귀찮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희망은 사람의 마음은 좋은 쪽으로도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포만은 곧 소화불량이나 질림을 낳고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결핍과 공복에 도달하게 되니 나를 밀어냈던 상대가 다시 나를 찾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오히려 흔하지 않은 일은 상대의 그런 변화된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면 항상 이해심과 너그러움을 갖추십시오. 이해심과 너그러움이야말로 어떤 금이 간 사랑도 끈끈하게 이어붙이는 최고의 접착제인 것입니다. 상대가 당장은 포만 상태라서 사랑이 힘들 때는 너무 슬퍼하거나 상처받거나 사랑에 목매지 말고 상대가 공복이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십시오. 적당한 거리에서 웃음만 주면서 열심히 자기 개발하며 항상 밝고 포근한 빛을 비춰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항상 넘치기 쉬운 것은 육체적 욕망이나 소유욕이고 항상 부족하기 쉬운 것은 자신과 상대에 대한 믿음이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입니다. 내가 제 풀에 지쳐서 상대를 원망하거나 구속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고 계속 웃으며 곁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적절한 거리란 내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의 공복 상태에 달려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기의 6단으로 놓고 생택지 페리의 명언을 음미해 보면서 사랑의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도 인간관계도 내 마음만 앞세우거나 상대가 좋다고 무작정 상대 팔을 잡아 끈다거나 불편해하는 지점까지 밀고 들어가선 결코 안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절반이고 상대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서 가장 편안해하는 거리를 찾는 것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욕망에만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무관심이나 밀어냄에 무감각해진다면 결국 상대는 직설적으로 싫다는 표현은 잘 못해도 귀찮다는 말투나 무뚝뚝한 반응으로 일관하게 될 것이며 나의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끝내는 상대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의 예쁜 눈만 바라보면서 불나방처럼 돌진해서 불쾌감을 주지 마시고 상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상대가 손을 내밀 때 그저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세간에 널려있는 말처럼 상대를 너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가 질리거나 고마움을 몰라서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 기준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르며 상대에 대한 아무런 배려나 이해나 참을성 없이 무작정 다가가고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물론 묵묵히 기다리는 일은 어렵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일도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의 욕망은 오랫동안 내려놓으시고 일단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배려심과 인내심부터 보여주십시오. 꽉 움켜쥘수록 모래알은 손을 비집고 나가게 되고 모든 것은 물처럼 흐르고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상대가 거리를 두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직 배가 고프지 않거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시야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좌절은 없습니다. 상대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게 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먼저 여러분을 발견하고 손을 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첫째로 포만과 결핍의 심리를 잘 이해해서 쉽게 상처받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잘 지키십시오. 둘째, 항상 스스로 멘탈을 잘 관리하면서 상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반짝이는 별이 되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잘 해낸다면 모든 사랑은 넘치는 감사와 감동의 눈물과 큰 설레임과 함께 끝내는 아름답게 맺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